이 문제 219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1번입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가권 내 제출할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까 얘기했던 1번 문제 가능성 아주 희박한 문제예요. 아까 그랬죠? 3층 500, 13구 10 지진 문화, 그리고 3m 덜출 체험. 그러니까 3층 이상, 500 이상인데 1000 이상, 그 다음에 13, 1000만원표 9, 기둥 사이 10. 근데 제출해야 될 건축물이다 아닌 것은 2번이 기준이 틀렸던 얘기네요. 500 이상이지. 1000제곱미터인 그러면 되는데 500제곱 1000 이상인 그러면 기준은 500 이상인이다 이런 얘기죠. 2번은 작년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장 가게 되면 공법은 좀 황당무계한 말들,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전혀 예상 못했던 거, 본 적이 없는 거.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할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시끄러워서 된 데가 어디겠는가? 의료시설의 병실관, 숙박의 객실관, 판매의 상점관, 학교의 교실관, 다중생활시설 호실관, 그 중에서 좀 시끄러워도 될 것 같은 데는 판매 상점관. 맞든가 말든가 그러고 와야 돼요. 그거 뭐 알고 한 것이 아니고. 3번입니다. 구조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하는 경우 구조, 기술사에 협력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아예 안 배웠어요. 그럼 패스하고. 2번. 층수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11층. 이건 일단 틀리고. 3번.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벽 구역화 된 각 구역된 바닥면기가 1000 미만. 애도 배운 적 없고. 4번. 건축물은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 승용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5번. 31m 넘는 건축물은 승용유에 비상용 추가를 설치한다. 맞는 말이고. 그러면 실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3개는 아는데 2개는 몰라요. 이런 문제도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좀 웬만큼 좀 한 사람들은 40문제에서 20문제는 알아요. 대부분. 20문제 정도는 실력으로 알고 10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책에 없는 문제가 10개 나올 거니까 손 못 대는 거고 나머지 10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2-3개는 아는데 2-3개는 모르겠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법은 그게 훨씬 더 그런 현상이 많아요. 왜요? 분량이 있단만 한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2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2달 해가지고. 이런 데서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모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데는 더 별 지장이 없더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1번하고 몇 번이요? 1번하고 3번은 맞든가 말든가 좌우지가 2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어쩐다고 답만 찾는다고 답만 찾는다 그 생각해야 돼. 4번 문제는 아예 X입니다. 그건 가능성 없는 거 무시하고 문제 5번 갑니다. 5번.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건축이다. 틀린 거. 1번. 방화지구 국계법 따른 도시관리 결정 지정한다. 방화지구 지정이죠. 용도지구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 결정 지정 맞고요. 2번. 원칙적으로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외벽은 내화 그죠? 축화 아닙니까? 건축물의 축, 내화 구조의 화. 순간순간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축하, 공연 그랬으니까 건축물은 내화 구조, 공작물은 불연조로 이걸로 대응해야죠. 건축물이니까 내화 구조 맞고. 3번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로서 간판 간것당 그 밖에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의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조로 공연입니다. 공작물 불연조로.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교회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건축법 규정 적용한다. 그럼 한마디 해야지 뭐라고? 땅도 불에 타냐 땅도 불에 타냐 이 얘기지. 뭐만 말해야 돼요? 건축물만.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적용하지 어떻게 대지까지 따라오냐. 대지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방화지구 안에서 지붕, 방화문 등은 국토부령이 인정하는 구조조를 해야 된다. 이 국토부령을 갖다가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앞쪽. 앞쪽이 뭐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로 풀어내야 돼요. 어떨 때 뒤쪽이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구조와 재료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뒤쪽이요? 뒤쪽은 함정 쓰니까 의심을 한다고. 앞쪽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아, 불안한데 의심하세요. 힘들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믿고 나가야죠. 6번입니다. 피난시설. 틀린 거. 1번.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출입 가능한 너대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의 높이 2.1 이상 난강. 물구나무 썼는데 1.1을 갖다 2.1로 바꾸는데 1.2. 언니는 좋겠네. 1.2. 2번은 읽어도 모르고. 3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서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합계가 만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하면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 설치. 4번 모르고 5번 모르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1번하고 3번밖에 모르네.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X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2번 하나 말고 2번.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의 거실 각 부분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뭐 알아야 되는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불타 죽어요? 질식해 죽어요? 질식해 죽어요. 안 죽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이게 2층이면 문 열고 뛰어내려도 괜찮은데 한 4층 정도 된다 그러면 뛰어내리면은 4층 돼서 뛰어내면 살해 죽어요? 이 정도는 4층 정도면 살아요. 뛰어내려도. 물론 재수 없으면 죽겠지만 일부러 자기가 다이빙해서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겠지만 그러지 않고 뛰어내린다 그러면 4층 정도 뛰어내면 살기는 사는데 이것은 죽는 이만 못하게 산다고. 정상적으로 사람이죠.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리가 먼저 가요? 머리가 먼저 가요? 우리는 머리가 무거워요? 다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가는데 이게 4층 정도면 머리 가기 전에 먼저 떨어지니까 대부분 4층 정도에서 떨어지면 허리가 먼저 돼요.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가 나가니까 대부분 하반신 마비된다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질식해 죽잖아요. 안 죽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숨을 안 쉬면 돼요. 숨을. 왜요? 숨을 안 쉬고 걸어다니면 된다고. 숨 안 쉬고 힘드니까 그게. 숨을 안 쉬고 걸어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이 끝에서 우리 저 계단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될까요? 직선 거리가? 그래서 나온 게 직통 계단 이만이 나오면 사람이 딱 서가지고 숨 안 쉬고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걸 잰다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이걸 해봐야 돼. 아파트 가가지고 줄 딱 걸어놓고 소장님 차 좀 빌려달라 해서 30세 딱 재가지고 심호흡 한번 딱 해가지고 걸어가 본다고. 10m 정도 가다가 멈추면 담배 끊어야 돼요. 20m 가다 멈추면 이게 심호흡하게 되면 담배 끊고 또 수영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m까지는 가야 돼요? 30m. 일반인들이 심호흡 멈추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0m라고. 그래서 거실 각부분 맨 끝에서 직통 계단까지 이르는 거리는 전부 다 몇 m야 돼요? 30m.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단 그러면 몇 m다? 30m다. 사람이 한 번 심호흡해서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30m다. 그거 하나 알아놓으면 7번에 2번 하나는 알아놓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7번에 2번은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간평에서 낫다 이 얘기요. 1번 같은 건 그나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각 부분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거 하나 말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8번 지하층이다 옳은 것은 틀린 거네요.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포인트 3개만 툭툭툭 하면 되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2번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의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3m면 지하층이다. 당연하죠. 2m만 되면 지하층인데. 3번 지하층의 구조 설비는 절에가 적어라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절에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쪽에 뒤쪽이요? 앞쪽. 그런 것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 문제를 제대로 낸다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4번 지하층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이 포함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포죠. 용적률 산적 연면적은 제외한다. 연포 용제. 그러면 답이 없네. 다 맞네. 1번은 확실히 맞고 2번 맞고 3번은 의심을 안 한다고 4번 맞고 5번 맞고. 그럼 결론 3번 의심을 했어야 되네요. 이러면 이거는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도 실제 시험하고 반대로 가는 연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에가 아니고 컨넥을 싹 했더니 뭡니까? 국토비라는 국토비요. 어이구 앞에도 함정 쓰네.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가도 공부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고. 함정 안 쓸 부분을 지금 함정 썼으니까 3번 지문을 지우고 보지 마라.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평소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만 계속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최대한 자주 봐야 돼.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자주 보고 예상문제를 만들 때는 기출문제 형식하고 똑같이 만드네. 거기에 맞췄으면 우리가 연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1번 1000제곱미터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옳은 거. 검은 부분은 건축물이며 까만 거는 건축물입니다. 절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000제곱미터가 지금 대지가 400은 녹지요, 600은 미관이다. 그러면 대지가 녹지 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각각이요. 무조건 각각. 근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 지역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을 가야 되는데 걸쳤습니까? 안 걸쳤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 각각 쓰고 건축물 못 쓰고 녹지 쓴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자, 건축법상 지역지구 건축물 옳은 거.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이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이거 그림 설명하면 이해거든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방화지구고 이쪽이 기타가 되는데 이 지금 이 경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방화벽이 있는 거요. 그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1번이 그 얘기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가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을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는 건축물에는 건축 적용한다. 틀렸네. 건축물 전부 이쪽이 따라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방화지구에 있는 쪽은 방화지구 따르고 그 밖은 그 밖의 지역에 익혀야 되는데 1번은 틀렸네. 2번 대지가 이 법 다른 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을 적용한다. 2번은 맞네요.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에 걸치면서 녹지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에 걸칠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녹지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관리가 있네요. 근데 녹지 안에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있네. 건축물이. 그러니까 녹지 안에 건축물이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취락이 있네. 취락이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네요. 이랬을 경우에 건축물과 대지 전부 취락지구 건축법 규정 적용한다. 건축법에서는 자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 무조건 각각인데
녹지 안에 뭐가?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만.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지구,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따릅니다. 칠학지구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이게는 졌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시험에 합격한다, 합격. 이렇게 해야 합격하고, 실무할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무할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항상 저 문정원 나갈 때 보라고. 합격하기, 실무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일단은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워놓고. 4번입니다. 시장군수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개 불높이를 시군절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작년 문제거든요. 이게 치사거든요, 이러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절에로 가로경 높이지 하는 것이지 원주시장 못해요. 횡성군수는 못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할 수 있어요. 5번 상업지역을 해서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1조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 경계선 1조 못 띄우라. 상업지역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조 못 띄우라는 말은 전형적인 일반주거에서 정부 9m 이하는 1.5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상업지역에서는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3번 거음별 용적률 옳은 거. 이거 곧잘 나옵니다. 3번도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거음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건대인가요? 바대인가요? 고민하지 말고 뭡니까? 건대 건축 면적 비율.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철 면적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5.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거음별 최대한을 강화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 없다. X죠.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이 아니고 합계입니다. 합계. 연면적 합계를 해서 하나로 해놓고 적용을 합니다. 5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거음별 기준의 몸미터에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할 수 없다. 거음별 기준의 몸미치든 거음별 기준을 따지지 말고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자, 용적률은 몇 프로인가? 그냥 눈으로 합시다. 눈으로. 대지 면적 1000. 대지 면적 1000이니까 이거 뭐 눈으로 한쪽 눈 감고 합시다. 지하 2층 빼고 지하 1층 빼고 지상 1층 주차장 300 얘 빼고 소매점 300 너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이 600이네. 그러면 6이 12 1200에다가 300 더하면 1500 1000분의 1500이니까 간단히 얼마요? 150%. 5번 대지 면적이 20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평지분 건물에서 용적률이 150을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시험장 가서 자꾸 얘기하지만 계산 문제 나오면 덤비지 말고 계산 문제는 일단 패스하는 게 좋아요. 패스하는 게. 계산 패스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패스하고 빨리 풀고 계산 문제는 공법 계산 문제는 무조건 푸는 거예요. 아직까지 틀리라고 나온 적은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보너스 수준이요. 근데 처음에 얼른 안 떠올리니까 빨리 풀고 다시 와서 자 대지 면적 얼마 주고 얘가 200을 주고 대지 면적 200 줬죠? 그리고 용적률 같은 얼마 줬어요? 150을 줬다. 150%. 그러면 연면적은 150에 1.5배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00 되겠죠? 근데 이 300이 지금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이 얘기요. 지하는 무조건 빼야지, 용적률에서. 그럼 3층짜리 건물이면 한 층 면적 얼마입니까? 102억이니까. 상식적인 문제지만 실전 가면 이게 빨리빨리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패스. 끝나고 다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 문제 풀지 말고 답 얼마입니까? 200. 무슨 얘기냐? 지금 정도면 이 문제 답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이게 뭐니까 기출문제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너무 많이 봐서 답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 알고 있어요. 다른 학원도 물어보면 이 문제 답 얼마입니까? 웃으면서 다 얘기해요. 이거 200인데요. 안 풀어도 200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답 암기했어요. 그림이 특이하니까. 이 얘기죠. 쫙 보게 되면 자 이거 중간에 지금 도로 빼먹었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건 철길입니다. 철길. 입혀진 철길이요. 중간에 3m 도로가 있고 이게 몇 m고 7m고 이게 몇 m고 10m고 몇 m고 14m고 몇 m고 20m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자 먼저 잘라놓고 이것부터 얘가 7이면 얘는 얼마 남았네 7 남았네 7 곱하기 20이니까 얼마고 140이네 이해하자고 도로가 몇 m가 안 됐네 4m가 안 됐네 철길이 있네 철길이 있는 쪽에서 4m가 물러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얘가 제외되죠 제외 그럼 이제 7m가 얼마나 줄었죠 6m 10 얼마입니까? 60. 두 개 더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200. 이 문제거든요. 200. 시험장 가게 되면 이 똑같은 그림은 절대 안 해요. 건축법은 계속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요. 건축법은. 국토계획법은 정해진 틀에 따라만 계속 넣는 거고. 7번입니다. 건축법 등에 규정된 면적 산정 방법 틀린 거. 면적입니다. 1번. 대지 면적인 대지의 수평 퇴역 면적을 하되 대지에 도시계획에 쓰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면적의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이거 1번 모르면 수술 얼마요? 3천만 원에 뛰는 수술 3천만 원 이게. 도시계획 시설은 대지 면적 제외한다. 아주 중요한 거고. 2번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둘러싼 부분의 수평 퇴역 면적 하되 외벽이 없다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퇴역 면적 맞는 말이고 3번 처마차양 이거 나왔네 처마차양 부연 그 밖에 비슷한 것은 외벽 중심선 수평거리 1m 이상 도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도출된 끝부분부터 일정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 퇴역 면적이다. 맞는 말인데 일정한 수평거리를 후퇴한다 그 말이면 축사가 4고 사찰이 4고 축사가 3이고 한옥이 2고 기타가 1.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3번 바닥 면적은 각 층토는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퇴역 면적 맞는 말이고 5번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결론은 1번만 틀렸네. 8번입니다. 건축 면적 산정 대상인 것은 1번 보행통로, 차량통로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 출입구 상부 제외, 지표면 1m 이하 제외, 태양열 얘는 배운 적이 없음. 답은 뭐 5번 되겠지. 절대 중요하게 보지 말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이 정도는. 9번입니다. 바닥 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얘는 좀 바닥 면적이 잘 나와요. 솔직히 건축 면적은 거의 안 나오고 바닥 면적. 1번 필로티 부분이 공중 차량 통행에 사용되거나 주차에 전용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 너대 등의 바닥은 너대 등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것을 뺀 면적을 바닥에 산입한다. 잘 썼네 이것은.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 3번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열 손실 방지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부과하는 마감재 산입한다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4번 공동주택 지상 철저한 기계실, 정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폐보관함 산입하지 않는다. 5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주유소 생각하고 주유소 지붕 끝에서 얼마 후퇴? 1m죠. 1m 후퇴한 선 둘러싼 수평 면적. 그러니까 1m 이건 암기를 좀 해줘야 돼. 10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지, 주, PP. 첫 번째 지하층, 두 번째 지상층 주차용, 세 번째 주민의 공동생활시설 나왔네. 주민의 공동.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제외한다겠는데 지금은 제외한다 해서 빠졌으니까 포함. 4번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이고 5번 경사지붕 5번처럼 나오면 우리는 알고 11층 이상, 만 이상 살짝 써놔 11층 만 이상 써는 게 좋아요.
아까 그거 아닙니까?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 바닥 합계가 만 이상이니까 그냥 11층 만 그렇게만 써놓자고. 11층 만. 그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은 제외. 11번 문제가 우리 중개사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보는 순간 짜죠? 패스. 덤비지 말고 속으로 너나 풀어라. 난 합격할 거니까 이러고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기본 점수 맞춰서 합격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얘기하지만 문제 순서대로 풀면은 절대 안 돼. 순서를 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고득점을 바라지 말고 기본 점수 맞춰서 일단 합격을 해놓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 풀든가 해야지. 자,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가진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때 당시에는 다세대가 필요해서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이든가 말든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 다락의 높이 1.7 의미가 있죠? 예, 다락 1.5 이하는 제외한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는 제외니까 일부러 1.7을 주고. 처마 길이는 50cm다. 처마 50을 왜 줬을까? 눈곱만큼 나왔는데 처마 50을 왜 줬을까? 최소한 5초 정도는 시간 까먹는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거 고민하니라고. 필요 없는 자료를 준다는 얘기야. 고민해라 지금 이런 얘기야. 대지 면적 200, 용적률 건폐 한도가 250일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그러면 최대 면적인데 건폐를 왜 주냐고, 50%를 왜 주냐고. 그것도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요. 시간은 10초 까먹으라 이런 얘기요. 결론은 시간초가 걸리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원을 살 때는 지금이야 마음이 편하니까 되지만 실전 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0cm도 고민스럽고 건폐율 50도 고민스럽고 결론은 또 이 문제인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용적률 지금 200% 준다는 얘기고 대지 면적은 얼마고요? 200이다. 대지 면적은 200이다. 그러면 연면적 얼마큼 간다고요? 400까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4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얼마가 돼 있어요? 그거를 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증축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주차장 60원짜리요? 빼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공동에서 40원.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제외였는데 지금은 포함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책마다 이게 답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수정 안 한 책은 얘를 갖다 제외시켰고 수정한 책은 포함시켰고 지금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락하고 굴뚝은 제외니까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40이 남았으니까 답은 얼마나 돼요? 160. 어떤 책은 답이 160, 어떤 책은 답이 2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요. 개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흔들지 말고 지주 PP 암기하라고. 지주 PP 그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2번입니다. 높이 등의 산정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적 건축물의 상단까지. 이게 13회 때 지문 딱 한 번 났다고. 맞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이 얘기입니다. 2번 층고 어디서 어디까지? 윗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체 윗면까지. 3번 옥상 부분의 수평투입 면적의 건축면의 8분의 1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대생 공동주택의 85 이하면 6분의 1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하지. 사업계 승인대생 공동주택으로서 85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승강기탑 계단탑이 그 수평투입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로 안 본다 이 얘기고. 4번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몇 m마다? 4m마다 한 층이고. 5번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 13번입니다. 높이 제한이다. 문제 X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런 내용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X. 14번입니다.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은 400, 바닥면적 2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0m, 2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6m다.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에 산정하고 지표면에 거주자가 없으면서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이 책 쓴 사람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집은 기출문제가 은근히 많은데 5개를 다 쓰는 거예요. 기출문제 5개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놨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꼭 바꿔요. 특이하게. 지문 한두 개 바꿔놓고 순서 1번에 있는 거 3번 바꿔놓고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이 문제는 분명히 이 문제 낼 때 뭐라고 냈냐 그러면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지하 1층, 2층이 있고 지상에 바닥 면적 600인 건물이 있는데 한쪽은 600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은 12m까지 했고 이쪽 300은 16m까지 했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이냐? 근데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지금은 600을 갖다가 400으로 바꿔놓고 300을 200 바꿔놓고 이러고 바꿔놨네 보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똑같은 말이지. 자, 첫 번째 층수 계산을 첫 번째 뭐 뺀다? 지하는 뺀다. 두 번째 층 구분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어쩐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자, 여기는 몇 층이 나오고 4층 나오고 여기는 3층 나오고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만 한 층이고 위치에 따라 층수 관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인데 옥상에는 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결론 뭐가 됐습니까? 4층이다.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 이것은 어떻게 이걸 갖다 말로 싹 풀어냈으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건축법 문제는 지금 계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일일이 이런 걸 만들어 내더라는 얘기입니다. 풀어보면은 알고 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얘기하는데 실전 가면 이게 빨리빨리 안 온다니까. 감각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패스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통 패스하고 다시 올 정도 되면 보통 한 25문제는 풀고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좀 진정이 돼 있다. 그러면 문제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15번입니다. 15번. 말로 합시다. 주거 기타 60, 상업공업 150, 럭지 200. 문제가 어려운 거 됐으니까 주거 180, 상업 200, 중공, 공업 150. 얘가 맞았네요. 공업 150. 16번 건축물의 대진의 일정한 규정에 따른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이 아닌가.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관계, 건별, 연결 높이냐. 아까 제가 이 예 들어줬죠. 하다 보니까 그 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답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공개공지가 아니고 대지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분할. 그 말이 아니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분할. 그런 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개공지 이런 식으로 답 내지는 않는다고. 꼭 낸다 그러면 대지와 도로 관계 거기서 숫자를 트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에 3m 미만 접하는 분할. 틀렸다. 3m가 아니고 2m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만드는 건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되고 요즘은 지문 하나 나오고 문제 하나 나온다면 이렇게 공개공지가 아니고 2m, 3m 바꾸든가 대지의 효용을 제어하는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시키는 그런 게 답으로 나와야 돼요. 약간 좀 그랬어요. 17번입니다. 높이 지하이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정할 수 있다지. 2번 가로경 높이를 지정할 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상식이 돼야 돼요.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합니다. 한번 가로그 때는 높이 지정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맞는 말이고. 4번 가로격별 건축물에 또 함정 썼고 나도 보고 4번 가로격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는 해당 가로격의 상하수 등 간선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4번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블럭 따위로 높이 제한할 때, 자, 여기는 몇 메타다? 70m다. 이거 할 때 해당 가로격의 상하수 등 간선 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높이를 해줄까요? 고려하지 않고 해줄까요? 뭔가 높이 계산할 때, 높이를 갖다 책정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문제 만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나 써가지고 물어봐야 된다고. 고려할 사항을.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할 때 전혀 시장 우수가 그냥 51일 일이 없잖아요. 뭔가 이런 걸 고려했겠지. 문제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하나 써놓고 고려한다, 안 한다, 이러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고려한다를 밀어야 돼, 한다로. 고려한다를 밀어야 되고. 5번, 일반 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할 때는 채광 확보, 높이 제한 적용된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은 1조 적용 안 한다. 그걸로 웬만큼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자 3번 해설법 해서 3번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 중심선부터 높이로 한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절대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정 써버리면 어떻게 찾냐는 얘기죠. 높이 겨우 해놨는데 지표면서 건축물 상단까지 겨우 해놨는데 높이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함정 쓰게 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3번 지문은 간단해요. 우리는 나중에 또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17 보면 3번에서 또 고민할 거니까 고민하기 싫으면 3번을 빨리 지워보면 돼요. 나중에 우리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는 지문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어제 한 친구가 질문한 거 보니까는 거기 랜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그거에다 질문을 올리니까 제가 그 문제 답에 찔러 들어갔다가 완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써놨어요. 문제가 미치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시험이 임박한다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좀 보편 타당하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서 출제 가능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런 거 내면 안 되죠. 우리가 100년 동안 준비합니까? 1년은 준비하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는 공법에서 매년 나올 수 있는 부분 잡아라 그러면 100군데를 갖다 더 잡아낸다고. 그 중에서 해도 우리가 다 못 풀고 있는데 10년에 하나 나오는 거 그거 내가지고 문제 만드는 사람은 뿌듯하겠죠. 만드는 사람은. 저는 그런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설을 않고 이런 문제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풀지 말고 그 버릴 거는 버려야죠. 그런 것은 일부러 해설 안 해주고 들어가서 보면 제가 그러고서 나왔어요. 문제가 미쳐가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에는 알기 위한 질문이 있는 거고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질문도 있다고. 그런 문제 올릴 때는 답이 뭡니까? 왜 틀렸습니까? 올리지 말고 이 문제 풀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고 올려야 돼요. 그러고. 그럼 과감하게 X 다 풀지 마라. 시간 단축해야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너무 이상한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아요. 18번입니다.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틀린 거. 1번. 전용주거 일반 주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되지요. 2번. 1의 경우 건축물 높이 9m 이하 부분은 정북 쭉 가야죠. 2분의 1이 아니지 9m니까 정북 했으면 1.5m 이상 띄워하여야 한다죠. 9m 초과했다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이고 3번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정납. 앞에다 붙었죠? 개발 예정지 붙여놓고 정납. 그러면 쭉 가서 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거나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공동주택, 중심상 일반 상업지에 채광 등 확보를 위해서 대리인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 또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ring 정을 높이하로 해야 합니다. 5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하폰 높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린 것은 2번이 명백하고 19. 공동주택 높이 제한 틀린 거 1번 건축물 일단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건축물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직각벽, 인제 등 수평거리의 2배 근린사 준지구는 4배 이하다. 1번은 맞았고요. 2번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 직각벽, 건축물 가풍 높이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자, 2번은 몰랐다 합시다. 솔직히 암기 안 하니까. 3번 이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으로 9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 1초 볼 수 있는 거리 이상 띄어 할 수 있다. 그것도 몰랐다 합시다. 4번 같은 대지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동 간 거리는 채광지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면 3m 이상. 끝까지 숫자까지 속속이네. 5번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 광장이 있는 경우 반대편 대지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조를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1번 말고 나머지는 다 모르네요. 이 부분은 고민이 많았겠네. 이게 원래 10년 가면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는데 낸 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이거 당분간 안 낸다고 말은 해주고 어째요? 쓰려고 하면 잽싸게 지워버리죠. 따라 쓰지 말라고. 이거 아닙니까? 1동, 2동, 3동, 4동, 채광창. 몇 동이 햇빛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햇빛. 얘가 걸리죠. 얘가 가리면. 그러니까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에 얼마를 띄운다? 0.5배를 띄운다. 0.5배.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보면 채광창이 없는 벽, 측벽이 마주보면 8m를 띄우고 측벽이 마주보면 4m 띄운다는 얘기인데 암기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가능성이 없는데 단지 뭐라고 그러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 제한받는다. 이 질문은 가능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는데 지금 그 문제에서는 이게 4m다 이래서 틀렸다 이러고 내놨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근데 이 정도까지 암기 못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기타입니다. 1번 특별건축구역 틀린 겁니다. 1번 특별건축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및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준 수준 향상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맞아요. 2번 지정권의 국장, 시도 그것도 맞아요. 3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안 되니까 지정할 수가 없어요. 4번 중행장 또는 시도는 국장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시도한테 신청할 수 있고 5번 국장은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정의 필요성 검토하고 지정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30일 내 중앙 건축에 심의 거친다. 맞는 말이고 2번은 욕 들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를 내고 싶으면 국장 시도를 제끼고 뭐라고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은 이러고 문제를 만들어야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 시도가 지정할 수 있는 거 이러고 문제 내면 그걸 누가 풀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모르죠. 10년 하면 풀지도 10년 하면. 근데 우리는 1년 내 끝내니까 얘는 X. 아니 보지 말고 실컷 만들면 그냥 우리가 안 풀면 그만이 안 풀면. 3번입니다. 특별건축에 틀린 거 1번 특별건축에서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 건축할 수 있다. 2번 특별건축의 지정부터 5년 내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건축의 전부일부 해제할 수 있다. 네. 2번 1번은 몰라도 2번 잡아야 돼요. 5년 내 미착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특별건축을 지정 변경하면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본다. 맞아요. 근데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4번 특별건축계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정하지 않고 특별건축계 전부 일부 대상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맞네요. 통합 적용 미장원.
5번 특별 건축이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영준을 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조대 높이. 예. 건조대 영조대가 아니고 건조대. 건폐율 적용 대의 제한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하고 높이 제한 영종률은 배제가 아닙니다. 4번 문제는 X고 5번 문제는 두 번 다시 나올 일이 없지만 이게 15의 기출문제예요. 근데 5번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5번. 자, 위반. 건축법 그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법에 어겼다.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사용 제한 조치도 할 수가 있고 용도 변경 명령할 수도 있고 벌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다 알고 상식으로도 알고 법률적으로도 알고 답이 없어요. 답이. 나 시험장 가가지고 분명히 다 아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문제 이해를 못했다는 걸 빨리 캐치하고 문제를 다시 가라고. 문제를 다 아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문제 잘못 읽었다. 문제 이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허가권자. 이 문제 나올 당시 이거 맞히고 온 사람 거의 없어요. 해석을 못했으니까 해석을. 허가권자 그 말은 원주에서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원주시장이요. 그 사람은 행정이에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청. 근데 문제는 벌금은 어디서 부과요? 법원에서 사법기관이 나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닌 게 뭐였냐? 벌금 부과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갖다 문제를 몇 번 보고 그거를 캐치했으면 푸는 거고 안 했으면 백날 봐도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이행강제금 틀린 것 1번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물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까 무허가 무신고 그거 있죠. 2번 연면적 85야 주거용 건물이면 법정 이행강제금 2번을 범위해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 좋고 3번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들을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 4번 허가권자는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죠. 새로운 건 중단이지만 부과는 징수. 5번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점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안 내면 지방세, 외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따라 징수한다. 이게 국계법하고 우리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은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세, 외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개발법, 도정법은 아직도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같은 뜻이다. 몇 번 얘기했어요? 둘은 그 말이 같은 뜻이다. 7번 이행강제금 틀린 것은 1번 이행강제금 집행벌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패스. 2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면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건 좋아요. 3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반, 상습 위반, 대리행위 정하는 경우 부과금의 100분의 50을 가중할 수 있다. 이거 아까 그냥 봤거든요. 영리 목적이면 50% 추가한다고, 상습범은 50% 추가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고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몰라 그냥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5번 허가받지 않냐고 건축물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있다지.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 답은 찾아야 되니까. 답은 5번이고. 그럼 1번은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우리 14회 시험에 그 지문이 났거든요. 14회 시험에. 이거 문제 만든 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유학적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유학적 9페이지 보면 유학적 9페이지에 공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해가지고 그거 뭔가 줄 꺼졌나요? 안 꺼졌나요? 그럼 설명 한 번도 안 했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줬을 때 국민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행하게끔 해야지. 그래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게끔 해준다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눈치 보다가 시작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에서 하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한다고 어떻게 해서 못하게 할까요? 이런 얘기요. 건축은 하래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하고 싶으면 어쩐다고? 허가 받고. 허가를 받으면 하지 마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마. 안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못하게 할까요? 의무를 줬죠, 의무를. 어떻게 해서 의무를 타게 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데 종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있고? 행정 강제가 있고, 두 번째 행정 벌이 있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이행 강제금이 행정 강제냐, 행정 벌이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행정 강제는 장래, 앞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행정 벌은 장래가 아니고 과거, 지나간 일, 과거 사건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다. 과거 사건 처벌이 주 목적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무단횡단 하랬다 하지 말했다? 하지 말았는데 눈치 싹 보다 얘가 샥 지나왔어요. 얘가 왔습니다. 왔으면 일단 왔으니까 그 사건은 과거죠.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냐 없냐? 패면 뭐 할 거냐? 이미 지나왔는데. 그리고 안 패면 어쩐다고? 얘는 어쩐다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안 패면. 그런 거 어쩐다고? 지나왔지만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행정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먼저 행정 강제는 뭐가 있는가? 해라라는 의무를 줬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신한다. 그게 뭡니까? 대집행. 1번입니다. 1번. 행정강제 1번. 대집행. 대집행인데 간혹 가다가 순서를 물어요. 순서를. 대집행 절차를 압력해가지고. 그럼 어쩐다고요? 자, 얘가 허가 안 받고 건축해서 지금 철점에서 자, 5월 20일까지 철거해라.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보내는 거예요. 그 계고 보냈어요. 근데 얘가 그때까지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요. 너 안 했지? 5월 25일날 우리가 나간다 알려주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했으면 소유되는 비용 어찌해야 돼요? 징수하는 거예요. 계고하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징수. 돈 얼마 들었다? 500 들었다. 500 내라. 얘가 500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번 넘어가는 거라고? 강제징수. 그럼 강제징수 그러면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까만 거 뭐가 눈에 띄어요? 행정처. 그러니까 항상 비행정적 어쩐다 받아주세요. 특도 시군구, 특자재 특자들 시군구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 수행하는 장에게 징수 위탁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죠. 수수료 몇 프로 주고 4% 주고 그런 얘기요. 그러면 강제 징수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다고. 돈 내라니까 뭐 했어요?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어쩐다고요? 재산 이제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 뭐하고? 매각해서 돈으로 청산하되 부족하면 또 뜯어오면 되고, 가서 봤더니 더 이상 없어요. 어쩐다고요? 띵 걸로 포기한다. 결손 처리.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결손 처분.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세 번째가 집행벌이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다. 그 지문이 완전 간혹가다 한번 나온다고. 집행벌이다.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건축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 안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부작위 의무 하니까 안 해야 될 의무. 하지 마. 그런데 얘가 또 했거든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과거 사건 처벌한 게 아니라고. 장래 해라. 안 했을 때 할 때까지 부과한다. 장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지 과거 사건 처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행정벌이가 나오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인데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뭐 말하면 되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벌금은 누가 이것만 잡으라고. 벌금 어디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혹시 벌금 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내봤나요? 주차 위반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이구. 주차 위반하면 벌금 나와요, 안 나와요? 벌금이 어디서 나와요? 네, 경찰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나옵니까? 시청에서 나옵니까? 경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 위반이 시청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밥그릇 싸움 한다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왜 밥그릇 싸움 할까요? 밥그릇이 둘이 하나 아닙니까? 밥그릇이 서로 틀린 모양이에요. 틀리지. 경찰은 뭐고 얘는 뭐고 행정소송이고 행정. 얘는 뭐고 사법소송이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이. 벌금은 이쪽에서, 벌금은 이쪽에서, 과태료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주차 위반 딱지는 이쪽에서. 경찰이든 시청이든 둘은 똑같다고. 대부분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쪽은 전혀 별개고 얘들 둘이 똑같이 소속이 행정이라고 행정. 그러니까 주차 위반 딱지는 경찰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시청에서도 나오고 벌금을 내려면 법원에 한 번쯤 가야 돼. 벌금 내려면. 그러니까 벌금 낸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모르죠. 혹시 술집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시키게 되면 그런 경우는 벌금 날라가거든요. 그런 중대한 위반 아니면 벌금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만 아냐면 아까처럼 벌금 어디서 낸다? 법원에서. 거기까지만 알고 가자고. 그 정도만 알면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구나, 행정강제구나, 집행벌이다. 문제 7번에 1번 가가지고 이거 한번 났으니까 설명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행정벌이 아니고 집행벌, 행정강제다. 문제 8번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얼핏 암기 한번 해봤잖아요. 무어가 무신거, 거음표, 영절초가 아까 더 암기 방법 따로 했나요? 더 좋은 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신, 건, 영, 허 이걸로 갈 겁니까? 허용신고? 아니 얘가 10, 9, 8, 7이니까 하는 얘기요. 그러면 허영 그러면 19, 허용신건 19, 7, 8 순서가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알아서 암기하세요. 영등률 초과가 80이고 검표리 영등률 90이죠. 검표리 80, 허가가 100, 신고가 70. 9번입니다. 건축 분쟁입니다. 분쟁위원회 틀린 거 1번 건축물은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에 조정, 재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둡니다. 국토부. 왜 이런 거 묻냐? 시도 시군구에 있었는데 바꿨어요. 지금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에 있다. 조정은 중재 그랬죠. 아무나 한다고 아무나. 조정 신청은 1인 이상. 재정 신청은 둘이 합의, 당사자 합의. 조정은 3명의 조정위원회, 재정은 5명의 재정위원회입니다. 4번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의 가지고 조정서 내용들을 합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5번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합의해가지고 당사자 합의를 합니다. 당사자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 같은 문제, 단독 문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X. 그리고 분쟁 조정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분쟁이 났을 때 조정 신청한 것이지 내가 원주시장하고 싸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적 주체끼리 싸우다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조정 신청하는 것이지 나하고 허가관청하고 다툼이 생겼다 그걸 조정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10번 같은 문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X표 치고 11번 분쟁 재정 틀린 거 1번 건축 분쟁 전문위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해 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조정이 있고 재정이 있는데 조정 중재해달라 중재 조정 재정 결정해달라 결정해달라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중재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냥 중재로 간다 지금 이런 얘기. 1번은 그런 얘기요. 2번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 출석 열고 과반천 의결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건 맞죠.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3명, 5명이니까 한둘이 빠지면 회의가 안 된다겠으니까 전원 출석 열고 과반수 의결이 맞고, 재정은 문서한다. 당연히 문서하고, 재정 신청 받으면 이거 며칠 내에 맞추라고요? 조정이 60일이고 재정이 120일. 원래는 90일, 180일 그러다 너무 길다 해가지고 60일, 120일. 그러니까 지금은 120일. 5번 내용은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거기까지 해서 건축법 마치고 이제 잠시 쉬고 농지법 합시다.